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출신들이 정치연대를 만들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네,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역시 총선 출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출마 이유부터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선거 다시 한번 복귀도 해보고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와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런데 또 민주당에 또 큰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좀 제대로 서려면 당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당대회도 함께 선거도 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송에 시사 패널로 또 출연도 하게 돼서 시사 패널로 또 여러 가지 토론들도 하고 이러면서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출신들이 모여서 네.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을 창립을 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공식화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단체장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여름 동안 많은 것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중앙 정치가 너무나 정쟁화돼 있고 또 뭐 이념 전쟁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단체장 출신들이 좀 모여서 좀 생활 정치, 국민의 삶하고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치를 좀 해보자라고 논의를 하게 돼서 집단적으로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42명이나 되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 지금 출마를 공식화하게 된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언제쯤 이렇게 딱 확신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작년 선거 끝나고 사실 지난 겨울부터 좀 모임들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도 하게 되고 지난 정부에서 좀 반성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정치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작년에 선거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 3선, 재선 하시면서 다음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함께 모여서 좀 논의를 하면서 이대로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기왕에 출마 도전을 하는 것 당 안에서 또 정치 안에서 좀 세력화를 해보자라는 논의를 하게 돼서 집단적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치의 역사상 좀 최초입니다. 이렇게 42분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연대를 만들어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희는 뭐 민주당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국힘당도 그렇고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하고 너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에서 생활 정치를 해왔던 우리처럼 단체장 출신들은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현장을 뛰고 또 주민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필요와 또 요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멀어져가는 이 민생과 또 민심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여의도 정치를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여의도 정치에서 세력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발로 뛰는 이제 의원이 네. 되고 싶다. 또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몸소 느껴보셨으니까 네. 이런 기초자치단체장 출신들이 가지는 또 다른 메리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축소판이 지방정부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삶과 또 그 생활정치 영역에서 해왔던 일들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행정이기도 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또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치 또 지역에 있는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생활적이고 또 현장 중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현장 그리고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의 강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구를 양천을로 고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양천을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와 지금 양천을 지역에 시급한 지역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양천구에서 산 것만 해도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35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와서 여기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특히 양천을이라고 하는 신월동 그리고 신정동 지역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더디고 또 교통도 굉장히 교통도 힘든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목동선이 또 지역 주민들의 또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요. 선거 때마다 나왔던 또 공약이고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신월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월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또는 발전을 위해서 제가 구청장 하면서도 8년 동안 무엇보다도 신월동 지역에 많이 또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동의 발전만큼 또 신월동과 또 신정동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구청장으로서 해왔던 일보다 사실은 정부에서 또 지원도 받고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동선 경전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전철 문제가 지금 목동선도 예타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예타에 들어간 지가 벌써 1년도 넘었어요. 2년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과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결과 발표를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중앙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부트럭 터미널도 제가 구청장 하면서 밑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계획까지 사실은 작년쯤에 계획 승인이 났었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계획 승인이 됐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설계도 하고 또 그리고 추진이 돼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부트럭 터미널도 계획 승인이 된 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도 또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국회의원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은 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월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힘든 삶에 보다 생계형 일자리도 늘려 나가고 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통시장도 보다 활성화돼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또 챙겨나가는데 제 역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양천 주민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평범한 또 주민으로 돌아와서 일상에서 또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정산 둘레길에서 만난 주민들이 너무나 이 데크길이 있어서 좋다고 그리고 또 큰 업적이라고 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신물나는 여의도 중심의 정쟁을 보면서 다들 그냥 한탄을 하십니다. 점점 경제도 어려워지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삶을 챙겨나가기 위해서 생활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저 김수영이 우리 주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더 많이 우리 양천구에서 신월동에서 또 신정동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4월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행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